우리 존경하는 장인석 의원님이 헌법적 견해도 뛰어나시고 경제법도 뛰어나시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졸린데.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하여튼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자꾸 무시하는데, 성장만 따지는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2년 판례 보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행케 하여 국가적 기조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2003년 헌재 결정 보면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가 깨어지고 경제 주체 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헌법상의 경제 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경제 주체 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산법에 대한 불필요한 헌법적 논쟁은 저는 지금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나름대로 원안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대단히 절충적인 입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아서 소위로 간다는 건 저는 반대하고, 위헌 논란이라는 것이 지금 다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된 논란이 소급 입법이라는 건데, 우리 헌재나 대법원이 헌법 13조 2항에서 말하는 소급 입법 금지는 부진정 소급 입법은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헌재도 예외적으로 헌재도 부진정 소급 입법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도 허용된다는 입장이죠. 우리 헌재가 지금. 그렇죠? 예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는 주식처분 명령도 이미 취득한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과거를 향해서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소급 입법 논쟁도 불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주로 신뢰 보호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을 드는데, 이 문제가 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첫째는 늘 위법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로 법을 위반한 여타 기업에 대해선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묵시적인 행정 지도가 있었고, 또 보험업법상의 감독 명령도 있었고,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없고, 그 다음에 결국 재산의 손실 가능성, 이게 문제인데, 보험업법상은 6개월 내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고, 은행법은 1년 이내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도입할 때는 2년 이내에 초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산 손실에 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처리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이 신뢰 이익에 반한다. 이건 그렇다면 이미 2000년 법이나 2002년 법이나 2004년 공정거래법 전부 다 위헌 주장을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부 다 위헌 논란을 일으켜야지.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특정한 법에 대해서만 이런 논란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과잉 금지 원칙도 이것도 헌법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의 헌법재판소도 경제 규제 입법의 경우에는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합헌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규제 입법에 대해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이랄까,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우리 대법원도,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도 상대적으로 입법 형성권이 큰 재산권과 같은 영역에서는 비록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기본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이런 기본적인 인격과 관련된 자유와는 달리 사회적 성격을 띤 재산권에 대해서는 입법권자가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입법 형성권, 입법 재량권을 축소하고 그 의미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논거들이 폐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식 처분 명령제의 도입도 이것도 지금 위헌이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되고, 위헌 판단은 최후의 최소한의 조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119조 2항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 거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 원리, 이 정신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장희석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대법원 2003년 판례를 들었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입법자가 이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처분 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이의 도입을 위한 그런 입법권자 결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어집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은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이 법의 목적도 특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정경제질서 헌법 119조 2항을 법률에서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가진 입법 재량권, 입법 형성권을 무시하고 도리어 정치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툭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됐고 현행법 형태로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